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도 월요일 저녁 7시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오시면 인사해 주시고, 잘 들리시죠? 네, 또 들리면 들린다고 또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풍이 지금 또 와서 전국이 지금 사실 굉장히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지고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지금 뭐 태풍 때문에, 태풍 때문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니까 회사 사무실로 가지 못하고 지금 집에 와서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온다고 해서 라이브 방송을 또 빼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또 구독자님들과 함께하는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들어오신 분들 다 인사해 주시고,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 부자님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전현주님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까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거의 1년 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연금에 대한 이야기, 우리 사회의 돈에 대한 이야기,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시면 여러분들 아마 노후 준비하시는데 또 인생에서 투자하시고 금융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셀틱 클래스콘이 오셨네요. 리오넬 커비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최근에 제가 올린 방송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들이 있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럼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 댓글에 보면 갑론을박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또 생각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좀 오해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뭐 일일이 답글을 달아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댓글 답변 다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에 올렸던 영상들에서 많이 또 문의하셨던 내용들, 연금에 대해서 또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리님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을 원래는 현장에서 많이 뵈면 좋은데 어쨌든 영상으로나마 뵐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태풍 오는데 다들 태풍에 피해 당하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하시고 웬만하면 외부 활동 좀 자제하시고 집에 창문에 또 반창고 아니면 테이프 잘 바르시고 그래서 특히 또 지방에 계신 분들 저도 옛날에 한때는 전라남도 여수에 살았거든요. 여수에서 초중고를 나왔는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태풍이 뭐 그 당시에도 계속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남해 쪽에 살기 때문에 태풍에 직격탄을 맞는 경우가 많죠. 그래가지고 태풍을 이제 맞았는데 제가 공부하던 책상이 있었는데 제 책상 앞에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이.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뭔가를 가지고 자리를 비웠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창문이 태풍에 맞아가지고 깨진 거예요. 그 자리에 만약에 제가 앉아 있었으면 얼굴에 유리를 맞았겠죠. 근데 다행히 그 자리에 없어서 피해를 좀 면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태풍 오면 특히 큰 태풍은 유리가 깨지고 이런다고 하니까 좀 주의하시고 잘 넘기셔서 큰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은 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 아직 세지 않기 때문에 뭐 사실상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진 않겠지만 그래도 또 비에도 조심하셔서 요즘 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뭐 서울에도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이 넘쳐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 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은 매주 월요일 7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릴 거고 오늘은 영상 올려뒀던 글 중에서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신 분들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수님 반갑고요. 핑크팬더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연금 중에서 세금도 내지 않고 건보료도 내지 않는 연금이 있다 라는 영상 올려드렸죠. 최근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7월 말에
그 보건복지부에서 사적연금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라고 방송에 나온 이후로부터 사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실 원래부터 내야 되는 건데 안 내고 있다가 갑자기 내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원래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안 줬으면 말이 없는데 주다가 안 주면 또 사람들이 또 반발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뭐 말들이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건보료와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연금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보료와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이 있다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그 연금 보험 중에서 세제 비적격 연금들, 생명보험사나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그 일반 연금 보험 상품은 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나중에 연금 탈 때 일정한 비과세 한도 내에서 연금 받으시게 되면 세금이 없죠. 그건 납입할 때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비과세 소득이고 과세 제외되는 소득이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연금을,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 중에서 세금과 건보료를 다 피해갈 수 있는 연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을 비과세 한도 내에서 가입하시는 것.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몇 분들이 그 여러 가지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박사님 말이 맞아요. 제가 박사님만큼 똑똑하진 않지만 IQ가 138인데 일할 때 몇 수 앞을 생각해서 일하는데 우리 회사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사람들과 마찰이 자주 생겨서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네, 배수차님 머리가 좋아서 고민되시죠? 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돈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 배수차님 얘기하신 대로 몇 수 앞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몇 수 앞을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못 버시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은 제가 살아보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 못 버는 이유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한 얘기가 맞아요. 맞는데 그 맞는 답, 그 세상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죠? 결국은 돈을 벌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어야 돈을 버는 것이지 자기 생각이 맞다고 혼자 독불장군처럼 선봉에 서서 앞에 나간다고 하면 총만 맞게 칼만 맞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 앞서 나가서 다 총칼 맞고 나면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뒤에서 그 이익을 열매를 다 챙겨가는 구조가 세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머리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아이디어 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해드려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해드려도 구독자 별로 안 올라가요. 당장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는 영상은 어떤 영상인지 아세요? 내일 종목 찍어주는 거. 만약에 제가 오늘 여러분 방송에 내일 올라갈 종목주를 찍어드립니다라고 만약에 제가 썸네일을 달았다면 지금 들어오시는 숫자보다 한 10배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네. 그 얘기가 답이 아닌 걸 뻔히 알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은 그런 영상에 현혹되더라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그게 뻔히 아니라는 걸 알면서 그런 걸 하면 돈은 벌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단편적인, 단시한적인, 근시한적인 이런 영상에 더 동요하고 더 많이 공감하고 또 그런 것들을 구독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리오넬 거미님 삼성왕이시고요. 아름다운 세상님 안녕하세요. 1600만이 생겼습니다. 연금저축 이번 년 200만원 채우면 1800만원 가득 찹니다. 나머지는 1400만원 내년에 연금저축 넣는 게 나을까요? 일반 계좌에서 ETF 사는 게 나을까요? 네. 연금저축 세액공제 중심으로 하시고요. 굳이 세액공제 초과되는 금액은 연금저축에 하시는 것보다 밖에서 거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는 있지만 어쨌든 20년 후에 찾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계속 트레이딩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런 걸 참고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일님 반갑고요. 김병옥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입맛변태님, 네. 원금 보장이 결국 손해 아닌가요?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원금 보장이 손해죠. 금리가 생겨야 수익이 생겨야지.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10년, 20년 후에 원금 보장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손해죠. 호호 아줌마님 반갑습니다.
리오넬 커비님, 국민들이 잘 살아야 하는데 큰일이죠. 네,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죠. 차분하게님, 조선일님 연금 박사님은 진정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뭐 세상을 다 올바르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금융에 대해서는 금융의 진실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융을 잘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물건 파는 사람이고, 저도 여러분들께 세일즈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올바르고 제대로 이해시키고 올바른 상품을 제대로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드라로스크님 안녕하십니까? 권긴태님 올해 말 정년퇴직인데요. 65세까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자, 퇴직하시고 한 5년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상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5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또 바로 연금 받아서 쓰시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연금을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소득을 조금 더 일하셔서 소득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진영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진영님 상담도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민영님 반갑습니다. 히드라러스크님, 그놈의 건보료 때문에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늘어나서 이게 맞나 싶습니다. 건보가 돈이 부족한 건지. 그리고 사회가 복지제도가 좋아지는 만큼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도 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는 확정된 이후에 우리가 한번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라님 연금센터 상담 신청했는데 조만간 연락 갈 거니까요.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체크해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KC님 유튜브 최근에 보시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하게 보시면 제 영상 중에 도움이 되는 영상 많이 있으실 거니까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댓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 변액연금 손실 중 주식이 내려가니까 따라서 10년이 넘었는데 단점도 잘 알아두세요 라고 하시는 글이 계속 계셨네요. 변액연금은 투자의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안 좋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최저보증연금은 변액연금이지만 연금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확정된 금액을 최저보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리해서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문성호 님이 이런 글을 주셨어요. 세금 무서워서 보험회사 상품이라 사업비 부분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업비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업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YJ님, 원금보험은 반드시 사업비를 고지해 주셔야 나중에 원성이 없습니다. 라고 했죠. 예, 사업비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상품 안내를 받으시면 사업비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런데 사업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비가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업비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대한 것도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거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돈을 아무리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부담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금융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상황에서 실제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시죠. 자, 응원해주시는 분도 많이 감사하고 있고요. 임춘희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기초연금의 소득 산정에 계산할 때 집담보를 받은 모기지런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라고 하셨는데 주택연금은 연금 받는 금액이 대출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에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연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집이 기초연금에 이미 소득 인정액으로 잡힌다는 거죠. 집을 잡힐 것이냐, 집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잡힐 것이냐. 참고로 우리가 연금보험도 많이 가입하시는데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데 기초연금과 관계를 보면 여러분이 연금보험을 가입하셔가지고 그걸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그 연금보험에 쌓여있는 환급금이 기초연금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연금을 개시하고 나면 쌓여있는 환급금은 보지 않고 매달 받으시는 연금을 기초연금의 소득으로 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어떤 이제 잘못된 생각이고요. 연금을 받으나 안 받으나 내가 이 돈을 연금으로 가입하나 주식으로 갖고 있나 부동산으로 갖고 있나 현금으로 갖고 있나 관계없이 기초연금은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걸 주식으로 갖고 있으면 얼마가 잡히고, 이걸 연금으로 바꾸면 또 얼마가 잡히고, 그걸 연금으로 받으면 또 거기에 일정 부분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안 잡히고 연금으로 갖고 있으면 잡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씨님께서 연금저축 IRP도 좋다고 하고 몇 년 풀러넣었는데 여러 가지 뒤통수 맞았다고 해서 정부와 금융사가 짜고 치는 대국민 사기 같아요 라고 계셨는데 이 사기를 안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융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단단님께서 납입이 완료된 월적립식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150만원 납입 한도에 포함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납입이 완료된 보험은 오래된 보험이기 때문에 그때는 비과세한도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다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하신 연금만 포함이죠. 고고님, 제일 좋은 건 주택연금이죠. 말이연금인지 실질은 대출이라 세금 건보료는 그냥 소득으로 1원도 안 잡힌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고고님. 주택연금은 연금액이 세금 건보료에 잡히지 않으나 그 주택 자체가 세금 건보료에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올려주셨는데요. 데스브링어님, 보험 상품을 수익률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믿지 말자. 그렇죠.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다. YS3님이 보험 상품은 절대 들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보험은 말 그대로 리스크를 보장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안전벨트를 한 번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벨트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뭐 에어백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사고 안 나게 조심 운전하시는 분들은 평생 에어백 한 번도 안 터지고 잘 타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차를 살 때 에어백은 빼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언제 어떤 리스크를 당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여러분들이 잘 검토해 보셔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만큼 합리적인 선에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신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보험을 들고 있고 체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지 않고 그리고 보험을 들 때 원래는 체계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누가 하자고 하니까 누가 권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체계성 없이 막 들어놓다 보니까 결국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자꾸 거부하고 싫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부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가장 문제가 많은 상품으로 바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정화님, 주택연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셨는데, 주택연금은 건강보험이 적용 당연히 되죠. 주택에 대해서 되는 거죠. 주택에 대해서. 연금액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질문 주신 것도 제가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드라로스크님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김진영님, 공무원 연금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연금도 따로 들어야겠죠. 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 준비가 되신다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같이 들으시면 제일 좋죠. 디오넬거미님, 존리 대표님하고 저하고 최고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제일리님 이름 바꾸셨어요. 감사합니다. 전현주님, 최저 7.5% 보장 연금이 있었죠.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고 앞으로 또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버큼 자연으로님, 20대 초반 아들을 위하여 1년 전에 DGB 최저 5% 20년 납 20년 거치를 들었습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네, 잘 유지해서 해지하시면 안 되니까 잘 유지해서 나중에 꼭 연금 받으시라고 해주십시오. 필승이님, 안전자산 30% 투자 중인 TDF 만회가 안 되네요. TIF로 갈아야 되나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어차피 TDF나 TIF나 거기서 거깁니다.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지금 만회가 안 된다는 사실은 주가가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은 흔하게 있는 일이고요. 이것이 앞으로 뭐 1년 될지 5년 될지 10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를 버티는 사람들이 나중에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꾸준하게 지금은 적립식으로 더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현주님, 30년 확정 85세 보장, 종신시 20년 보장입니다. 어떤 게 유리할까요? 네.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생 연금 받는 걸 기본으로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확정 기간형 연금으로 설계하시는 게 좋거든요. 자, 그래서 연금이 부족하시다면 확정 기간형 보다는 종신 연금형으로 우선 설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EKC님,
50대고 연금저축보험 IRP 있는데 연금저축펀드를 새로 가입해야 되나 고민됩니다. 연금저축보험 수익률이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연저펀을 새로 들려고 하는데 조금 심란해지네요. 연금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펀드나 결국은 전부 다 건보료가 부과되면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보료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수익을 내가 더 내야 되겠다. 그리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그러시다면 펀드로 옮기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리오넬커비님, 세금 정직하게 많이 내면 병 생겨요. 라고 하셨네요. 네. 탈세를 하시는 건 아니고, 절세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배수찬님 말씀하신 대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누르시는 분은 언젠가 로또 1등에 당첨된다고 하셨거든요. 자, 지금 들으신 분은 250분인데, 좋아요 100분 누르셨는데요. 추가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자, 이케이씨님 그냥 ISA로 넣어야 하나요? ISA 끝나고 연금저축으로 넣으면 사적 연금 같아요. 그렇죠. 아니 뭐 ISA에 있어서도 저율과세되는 부분은 전부 다 결국은 건보료에 다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비과세, 제외되는 소득을 제외하거든요. 전부 다 건보료에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경자님 12월 말에 개인연금 신탁 가입해서 매년 72만 원 소득공제 받았는데요. 이거는 옛날 거 말씀하신 거죠. 퇴직 후 10년간 수령해도 연금 1200만 원 수령에 포함 안 되는 거 맞지요? 네.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연금저축은 비과세 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비과세가 되고 당연히 건보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진영님, 연금뿐만 아니라 배당주나 리츠도 가져가는 것도 괜찮겠죠? 네, 연금이 준비되셨다면 그 다음 투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여러분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유행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철학 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요즘 사실 리츠도 원래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좀 조금 주식이 안 좋으니까 부동산 관련된 펀드 이런 것들을 좀 관심을 돌리셔서 하시는 건데 유행을 따라가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큰손님, 연금박사 상담 후에 비과세 연금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추가 납입해야 될지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이런 부분 다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시다면 추가 납입하시는 것이 좋은데 국민연금은 당장 하실 필요가 없고 연금 개시 전까지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로 좀 기간이 남아 있으셨다면 개인연금에 추가 납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나연님,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변액연금 월 20만 원 10년 완납했습니다. 변액연금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가지고 계셔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이 주가가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 해지하실 시점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서 더 주가가 더 오른 타이밍에 나중에 그걸 연금으로 가져갈지 다른 연금으로 옮겨탈지를 결정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정수경님, 한국 주식시장 세계 1등, 배당률 세계 꼴찌. 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르지 않는 주가, 예, 뭐 여러 가지 물적 분할로 소액 거지 만들기, 워렌 버핏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다면 거지가 됐을 것. 이런 여러 가지 주식시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식시장으로 보면은 약간 좀 후진국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빨리 우리 금융당국에서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상 금융당국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우리 투자자들 스스로도 주식을 자꾸 주식으로 그냥 단타 쳐서 돈 벌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줄어드셔야지 되겠죠. 김영환님 라이브 처음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청정희님, 사회초년생은 연금펀드와 최저보증연금 어떤 게 좋을까요? 사회초년생은 세액공제 받는 연금 펀드부터 일단 시작하셔야 되겠죠? 네. 홍경대님 2000년 12월에 가입하신 거니까 비과세 연금저축인 거 맞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국토종주님, 변액보험 따윈 팔지 마라. 다른 사람이 중간 해지하면 5% 확정의 수익이 된다고 해서 약 팔지 마라. 보험 사람 중에 중간 해지가 본인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그죠? 네. 보험 사람 중에 중간 해지, 나는 절대 해지 안 할 거야 라고 가입하시지만 결국은 그 중에서 최소 두세 명은 해지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해지하실 거면 절대 들어오지 마셔야 되고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입하시는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셨는데요. 휘바람님, 10년 동안 10% 사업비 안 내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는 여러분 내시는 보험료에 매달 부과가 되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해지하신다면 그 사업비가 부과된 금액으로 페널티를 받으시는 거고,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사업비가 없던 걸로 해드리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상품의 구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상품의 구조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시는 상품이죠. 자, 그래서 개인연금 들지 말고 뭐 그냥 대충 살지요라고 얘기하셨는데, 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수익도 중요하고 비과세도 중요하지만 장수의 위험에 대비해서 내가 언제까지 산다 하더라도 정해진 금액을 평생 보장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연금은 반드시 준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요. 사실 우리 윤호 아빠님도 여기 쓰셨는데, 사업비로 뒤통수를 맞아서 그런지 의심부등하게 되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과거에 다 그렇게 해왔어요. 뭐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엄청나게 떼어 먹었죠, 사실.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사는 재화들을 보시면 지금이야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막 제한을 하고 이러니까 뭐 비용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도 점점 힘들어졌잖아요. 장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사실상 마진을 많이 남겨도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상 좀 문제가 있어도 잘 넘어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과거에 아니라고 해서 지금도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과거에 아닌 건 아닌 거고, 지금부터는 내가 어떻게 이 금융을 제대로 이용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주식에서 실패하신 분들이 주식은 뭐 사기야, 주식은 날리는 거야, 주식은 위험한 거야, 다시는 안 한다고 그래, 다시는.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 또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했던 걸 또 반복을 해. 그러니까 또 날리고 또 사기가 되고 또 위험한 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거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얘기해 주실 게 뭐냐면, 뭐 주식은 안 좋아, 연금은 안 좋아, 보험은 사업비가 많아,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때, 보험을 가입할 때, 연금을 준비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후대에서 다음번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게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안 좋아. 그럼 왜 안 좋은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지도 않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가 틀렸으면 왜 틀렸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문제를 점검해서 복귀해가지고 다음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문제를 틀렸는데 아씨 이런 문제를 내면 어떡해, 이거 문제 낸 사람이 잘못이네, 몰라, 그럼 다음 문제 또 틀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댓글을 보고 있으면 좀 여러 가지 다 이해는 되나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우리 사회에서 이 하는 사고들, 댓글을 올리는 분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단편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금박사 영상을 좀 많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시고, 그리고 기왕이면 단편적인 지식이라든가 뭐 투자 전략, 기술 이런 거 말고 철학적인 좀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금융과 삶에 대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실제로 내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단편적인 시각, 약간 또 그리고 뭐 금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노예적인 시각, 그리고 잘못된 패러다임, 이런 게 이런 데 빠져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판단하게 되고 그 원인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제가 이 방송에서 웬만하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정치도 보면 아시겠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선택한 정치에 대한 결과를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아니니까 저거, 뭐 이거 싫으니까 저거, 뭐 저거 아니면 이거, 뭐 이렇게 양비론, 양시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도 문제, 저기서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정치가 교체가 되고 뭐 대통령이 바뀌고 하면서도 사실 사회가 달라지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딱 인식할 게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앉혀놓고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국가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얘 싫으니까 쟤 싫으니까 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실상 정치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도 주식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 연금이 아니었으니까 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상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못하시게 되는 거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실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얘가 아니었으면 왜 아니었는지, 그러면 얘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또 질문도 주셨는데요. 네. 이런 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박사님 연금 박사 아니고 겸직이 보험사 직원이시죠?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글 해드렸어요. 제가 겸직을 보험사 직원을 하는 게 아니라 본직이 보험사 직원이에요. 예, 그죠?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증권사에 있는 연금저축과 연금펀드, 보험사에 있는 연금보험과 뭐 이런 전반적인 상품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만들고 있고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의 대표이자 그 회사의 직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컨설팅을 하고 20년간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물건을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잘못 파는 게 문제죠.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떤 인식이 되어 있냐면 우리 사회가 물건을 잘못 파는 사람을 보면서 물건을 파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본질적인 접근에서 좀 틀린 접근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물건을 싫어라고 얘기하시면서 결국은 물건을 안 사다가 나중에 이제 그때서 필요하게 되면 잘못된 물건을 사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실 게 있어요. 세상에서 직업도 있고 일도 많이 있는데 직업에 귀천도 없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사실 하는 것에 일에 있어서도 잘못된 일과 잘된 일이 있지 않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바른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하느냐를 보셔야 되는 것이지. 그 일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자꾸 판단하시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더 큽니다. 그죠? 꼭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준구님, 연금 타면 노령연금 안 준다라고 하셨는데, 연금 타면 노령연금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연금 타는 금액과 재산과 소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기초연금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연금이 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연금 안 탄다고 해서 기초연금도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종우소님, 예. 24년 된 개인연금 신탁 만기가 올해 12월인데요. 50세 후반이라 연기하는 게 좋겠지요. 아니면 재투자하면 어디에? 지금 개인연금 신탁에 사실상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신 분이라면 연기하시는 것보다 시간이 되시면 바로 받으셔가지고 그걸 재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등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자님, 20대 사회초년생 딸을 위한 연금 중 DB 변액연금 최소 가입 금액은 가능한지요? 네, 뭐 사회초년생 딸도 충분히 최소 가입 금액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뭐 10만 원, 20만 원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결국 중도에 포기하고 해지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초년생 딸이라면 일단 연금 저축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투자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으로서 연금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IN님, 퇴직연금, 사적연금, 건강보험 부과 대상인지요? 퇴직금, 원금은 퇴직소득세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넣어서 사적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세법상, 건강보험법상 사적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얘를 부과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직연금을 일시로 안 받고 세금 감면 후에 나눠받는 건 사적연금에 해당됩니다. 그건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걔를 연금, 건강보험료를 부과할지 안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네. 배수찬님, 노령연금을 안 받아도 개인연금을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받는 게 100배, 1000배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연금을 주력을 하고 있지만 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사실상 보험도 크게 필요 없다. 한 달에 500만 원 받으신 분들은 실손보험만 들고 계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배현웅님, 국민연금 많이 타면 기초연금 못 받고 의료보험 피부양자 탈락되고 연금 추납한 걸 후회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국민연금만 있으신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의 금액을 가지고 기초연금 받기 위해서 조절하시고 피부양자 탈락되는 거 이런 거 다 영향을 미치실 텐데
국민연금도 있으실 거고, 재산도 있으실 거고, 현금도 있으실 거고, 다른 보험도 있으실 거고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결정돼서 기초연금 대상자, 피부양자 대상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도들은 또 중간중간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탈락되셨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피부양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민연금이 좀 수납을 안 하셔가지고 피부양자에 합격되셨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또 탈락돼요. 이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병희님, 개인연금 1200부터 종소세 대상이면 1200만 원은 괜찮고 1201만 원부터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200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 가능한 것이고요. 1200만 1원부터는 전체 금액이 1200만 1원 다 종합과세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과세 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사적연금 12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5.5% 원천징수상이 더 불리해요. 장준구님, 연금하고 노령연금과 연금 타면 손해보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노령연금과 연금 타면 손해보는 것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노령연금, 기초연금 받으시는 거는 좋은데, 연금을 타게 되면 그 금액을 소득 인정액에 가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단독 가구는 180만원, 그 다음에 부부 가구는 288만원 초과하게 되면 기초연금 못 받으시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연금 금액하고 재산 금액, 소득 금액을 다 소득으로 환산해가지고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상담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니까 장준구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센터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화님, 65세인데 국민연금 받으면 직장 다니고 있어서 건보료 걱정은 없는데, 기초연금 탈락했어요. 그렇죠. 소득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탈락하죠. 다른 노후연금은 준비하지 못했고 1억 정도 예금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건강만 하면 70세까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기초연금은 매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득이 사라지고 나면 기초연금 신청하시면 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일을 하시면서 소득을 저축해서 노후자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1억 정도 예금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부채는 빨리 상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노후에 들어가는데 연금 받아야 되는데 또 연금 받아서 빚 갚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 연금 준비하신 다음에 70세 이후에 기초연금하고 그다음에 개인연금 조금 더 준비하신 거, 뭐 일시납연금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고 국민연금 하시게 되면 노후에 아마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되시라고 생각합니다. 남성희님, 직장인인데 연금저축 400, IRP 300, ISA 2000 이후에 어떤 투자를 추천하시나요? 네. 세액공제에 한돈은 다 쓰셨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금으로 하신다면 비과세 연금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신다면 이제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지금 가입하신 연금저축이나 IRP에 있는 상품들 중에서 좋은 투자 대상, ETF나 투자 대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거면 그냥 우량주를 장기 보유하시는 거 말씀드렸죠. 예, 그게 부의 진리라는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우량주를 보유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또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께 궁금한 거 들었는데요. 박영수님, 5% 최저보증연금 어떻게 드나요?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가입 관리 방법 다 안내 드릴 거니까요. 저희 센터에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1800-3624 1800-3624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번호이기 때문에 연금에 관련된 모든 궁금증과 또 여러분 연금 상품에 대한 궁금증, 가입 관리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스타님 감사하고요. 네, 박조님, 퇴직하면 퇴직금은 IRP로 들어오나요? 이후 제가 운영은 자유인가요? 그렇습니다. IRP로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신 여러분 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핵심은 뭐냐면 과거에 안 좋았다 그래서 지금도 안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일정한 패러다임에 사로잡혀서 그 이외의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좀 열어두시고 그리고 연금이라든가 사회 변화 여러 가지 투자 금융에 대해서 과연 현명하게 투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연금 박사 영상을 보시면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참여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다 감사드리고요. 태풍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또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재물이라든가 또 건강 또 태풍의 피해 당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서 이번 태풍을 잘 안전하게 넘기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여서 한 주 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월요일 날 7시에 연금박사 라이브 방송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